연방 정부가 오는 21일부터 전 세계 75개국의 이민 비자 발급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해당 국가 국민들이 미국에 오면 공적 부담이 된다는 이유입니다. IC 요원이 또다시 시민에게 총격을 가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시위대를 향해 비살상탄을 발포해 20대 남성이 실명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건강보험 보조금 확대 조치가 종료된 가운데 올해 오바마 케어 가입자가 약 140만 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동 갱신으로 인한 가입자들의 추가 해지도 예상되면서 무보험자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원화 가치의 급격한 하락 움직임을 강하게 우려하는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장관의 발언에 환율은 큰 폭으로 요동쳤습니다. 뉴욕주가 상습적으로 과속 및 난폭 운전을 하는 운전자 차량에 속도 제한 장치 설치 의무화를 추진합니다. 장치가 설치된 차량은 제한 속도보다 5마일 이상 과속을 할 수 없도록 자동으로 속도가 제어됩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연방 정부가 전 세계 75개국의 이민 비자 발급 절차 중단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국가 국민들이 미국에 오면 공적 부담이 된다는 이유입니다. 따라서 오는 21일부터 75개국 국민들의 영주권 발급 절차가 무기한 중단됩니다. 국무부는 어제 미국 국민의 복지 혜택을 용납할 수 없는 수준으로 받아가는 이민자들이 속한 75개국에 대해 이민 비자 발급 절차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중단 조치는 신규 이민자들이 미국민의 부를 빼내가지 않도록 확실히 할 수 있을 때까지 유지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조치는 21일부터 시행되며 다만 관광비자나 단기 취업비자 발급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국무부는 소말리아, 이란, IT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하면서도 전체 대상 국가를 공개하진 않았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러시아와 태국, 모로코, 브라질 등이 이번 조치 대상에 포함됐다고 전한 후 사전 통보를 받지 못한 워싱턴 주재 외국 대사관들은 자국이 포함되는지 확인하느라 분주했다고 전했습니다. 국무부는 모든 비자 신청이 미국의 공적 부담이 될 수 있는지 평가하란 지침도 내렸습니다. 이민자들이 미국에서 복지나 공공지원에 의존하게 될 가능성을 평가하란 취지입니다. 토미 피곶 국무부 수석 부대변인은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국민의 자원을 뺏으려는 이들에 의한 이민제도 남용을 끝내고 있다며 외국 국민의 복지와 공공혜택 수혜를 막기 위해 75개국에 대한 이민 비자 발급은 국무부가 이민 절차를 재검토하는 동안 중단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최근 이민자들의 입국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이미 이란과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소말리아 등 39개국 국민에 대해서는 전면적 또는 부분적 여행 제한 조치를 내린 바 있습니다. IC 요원이 또다시 시민에게 총격을 가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요원들의 검문에 삽과 빗자루로 반항하자 총격을 가했습니다. 앞서 시위대를 향해 비살상탄을 발포해 20대 남성이 실명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DHS는 어제 SNS에 올린 성명에서 연방법 집행 요원들이 불법 체류 중이던 베네수엘라 출신의 남성에 대한 검문을 실시하자 인근 아파트에서 두 사람이 나와 삽과 빗자루 등으로 공격을 했다며 생명의 위협을 느낀 요원이 방어 총격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미니애폴리스시는 총에 맞은 남성이 생명엔 지장이 없으며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이민세관 단속국이 시와 주에서 즉시 철수할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한다며 우린 이민자와 난민 공동체를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DHS 요원이 발포한 비살상 탄환에 맞아 20대 남성이 실명하는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13일 센타에나 시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IC의 공권력 남용을 비판하는 시위에 참가했던 시민들이 모여 연방 요원의 발포로 한 20대 남성이 비살상 탄환에 맞아 왼쪽 눈을 실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은 지난 9일 센타에나 연방청사 앞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시위대는 IC 요원의 총격으로 르네 니콜 굿이 사망한 사건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연방청사 경비를 맡은 요원들이 한 시위 참가자를 연행하려 했고 다른 시위자들이 체포에 나선 요원 3명을 막아서자 DHS 요원 1명이 시위대를 향해 비살상 탄환을 발포했습니다. 시위대에 섞여있던 한 21세 남성은 왼쪽 눈에 비살상 탄환을 맞았고 병원으로 옮겨져 6시간에 걸친 수술을 받았지만 영구 실명 진단을 받았습니다.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이 SNS를 통해 확산되면서 당국을 향한 비판 여론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민 단속 요원들의 부적절한 대응의 원인은 IC에 선발된 요원들의 교육 훈련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인데요. AI 오류로 경력이 일천한 신입 요원들이 현장에 배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NBC 뉴스 보도에 따르면 IC는 지원자 중 경찰 등 다른 기관의 법 집행 요원으로 일한 경력이 있는 이들에겐 4주간 온라인 교육을 받도록 한 후 실무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와 달리 경력이 없는 비경력자는 8주간 조지아주 글린코 소재 연방법집행훈련센터에서 훈련을 받아야 하며 여기엔 이민법, 총기사용법, 체력 검정 등 내용이 포함됩니다. IC는 지원자 이력서를 스캔해 AI를 이용해 분류하면서 준법 지원 담당자 등 단어가 유사한 표현이나 IC 요원이 되고 싶다 등 내용이 있는 경우도 에리오 경력자로 잘못 분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NBC 취재에 응한 공무원 2명은 이런 AI 오류가 대규모 신입 요원 모집이 시작된 지 1개월여 만인 작년 가을쯤에 파악됐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력서를 사람이 직접 검토하도록 하는 등 조치가 이루어졌으며 비경력 신입 요원들은 훈련센터에 입소해 다시 훈련받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NBC의 취재원 중 한 명은 IC가 신규 채용 목표 인원을 작년 말까지 달성하긴 했으나 잘못된 분류로 인해 다시 훈련을 받아야 해 아직 현장에 투입되지 않은 신입 요원들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NBC는 비경력자인데 경력자로 잘못 분류된 사례의 건수나 제대로 교육받지 않고 현장 단속에 투입된 신입 요원의 수는 확실하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건강보험 보조금 확대 조치가 작년 말로 종료된 가운데 올해 오바마케어 건강보험 가입자가 약 140만 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동 갱신으로 인한 가입자들의 추가 해지도 예상돼 무보험자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방정부가 13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일 기준 오바마케어 건강보험 가입자는 2,280만 명으로 전년보다 6%가량 감소했습니다. 가입자 감소 원인은 오바마케어 보조금 지급 확대 조치가 지난해 말로 종료되면서 올해부터 연소득이 연방 빈곤선의 400%를 초과하는 가입자의 경우 보조금 수혜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정책 변화가 발생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오바마케어는 처음 시행 당시 가입자 대상 정부 보조금 혜택은 연소득이 빈곤선의 400% 이하인 가입자로 제한됐지만 지난 2021년 코로나19 사태로 구제 계획에 따라 2025년까지 연방 빈곤선 400% 이상 개인이나 가족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확대 조치가 한시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확대 조치가 지난 연말 종료된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오바마케어 가입자 중 보험이 자동 갱신된 가입자들의 해지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예상입니다. 보험료가 크게 늘어난 청구를 받게 되면 보험을 해지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란 분석입니다. 의회 예산국은 올해 200만 명이 추가로 무보험자가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연방의회에선 가입자의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오바마 케어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도 곧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한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연방의회가 국방부 명칭을 전쟁부로 바꾸는 것을 승인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만약 의회가 명칭 변경을 승인할 경우 1억 2,500만 달러가 넘는 비용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NYT는 어제 의회 예산국이 국방부의 명칭 변경에 따라 비용 지출 자료를 요청했으나 국방부가 응답을 거부했다고 전했습니다. 전쟁부로의 명칭 변경은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추진해온 것으로 지난해 9월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명칭 변경을 승인했습니다. 그러나 연방의회는 국방부의 명칭 변경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기를 거부해왔습니다. 의회의 법안 통과가 없으면 국방부 명칭 변경은 공식적이지 않으며 법적 구속력도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서명한 국방 관련 법안에도 명칭 변경 항목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의회 예산국 보고서에 따르면 소규모로 명칭 변경을 시행할 경우에도 최소 1,000만 달러의 세금을 사용하게 되며 국방부란 이름이 새겨진 모든 물품을 폐기하고 새 명칭으로 바꿀 경우 1억 2,500만 달러 이상으로 치솟을 수 있습니다. 명칭 변경을 주도하고 있는 피트 헤그세스 장관은 지난해 11월 청사 2개 출입구 중 한 곳에 전쟁부란 청동 명판을 고정하는 장면의 사진을 게시했습니다. 헤그세스는 당시 이 문을 통과하는 모든 사람이 우리가 이 조직의 명칭 변경을 얼마나 대단히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알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국방부는 1789년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 정부 시절 전쟁부로 설립됐으며 1, 2차 세계대전 동안에도 전쟁부였습니다. 이후 미국이 분쟁보다 평화를 선호한다는 메시지를 주려는 의도에서 국방부로 변경했습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원화 가치의 급격한 하락 움직임을 강하게 우려하는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재무장관이 한국의 통화 가치와 관련해 구두 개입 발언을 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인데요. 장관의 발언에 환율은 큰 폭으로 요동쳤습니다.
재무부는 어제 스콧 베선트 장관이 12일 미국을 방문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만나 최근 원화 가치 하락에 대해 한국의 강력한 펀더멘털과는 부합하지 않는다며 외환 시장에서의 과도한 변동성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미국 경제를 뒷받침하는 핵심 산업 분야에서 한국의 강력한 경제 성과가 한국을 아시아에서 미국의 핵심적인 파트너로 만든다고 밝혔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자신의 SNS에도 12일 한국의 구윤철 부총리와 만나 핵심 광물 장관급 회의와 함께 한국의 최근 외환시장 상황에 대해 논의했다고 썼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한미 간 무역 및 투자 협정에 대해서는 이행이 순조롭게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약속이 원화 가치 약세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 조속히 대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베선트 장관 발언에 어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2원 내린 1,466원 50전을 기록했으나 오늘은 다시 3원 80전 오른 1,470원 30전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뉴욕주가 상습적으로 과속 및 난폭 운전을 하는 운전자 차량에 속도 제한 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장치가 설치된 차량은 제한 속도보다 5마일 이상 과속을 할 수 없도록 자동으로 속도가 제어됩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가 13일 발표한 2026년 정책 자료에 따르면 올해 뉴욕시의 상습 과속 및 난폭 운전자의 차량에 속도 제한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시범 프로그램 시행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의무 설치 대상 차량은 1년 동안 16장 이상의 과속 위반 티켓을 받았거나 1년 6개월 내 11점 이상의 벌점을 받은 운전자 차량입니다. 속도 제한 장치는 GPS 기반 자동 속도 제어 기술로 각 구간 제한 속도보다 5마일 이상 초과하지 못하도록 강제합니다. 뉴욕주가 추진하려는 법안은 지난해 6월 주 상원을 통과한 초고속 운전자 근절 법안과 유사하지만 시행 지역이 뉴욕시 5개 보로에 한정돼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뉴욕주 정부는 상습 과속 및 난폭 운전자의 차량에 제한 장치가 의무 설치되면 뉴욕시 교통사고, 특히 사망사고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차량 속도는 10마일 증가할 때마다 사망 위험은 2배 증가합니다. 조지아주에서 한인이 운영하는 뷰티 서플라이 매장에 강도가 침입을 시도한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복면을 쓴 강도들은 이삿짐 트럭으로 방범문을 들이받아 침입을 시도했지만 결국 실패했습니다. 조지아주 디캡 카운티 경찰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전 4시 46분쯤 캔들러 메가피 쇼핑몰에 위치한 CNC 뷰티 앤 비욘드 3호점에 복면을 쓴 남성 2명이 이삿짐 트럭인 6월 차량으로 방범문을 들이받아 침입을 시도했습니다. 이들은 수차례 강하게 후진하면서 진입을 시도했지만 결국 보안문에 막혀 미수에 그쳤습니다. 매장 전면 유리창과 문이 부서졌으나 도난 피해는 없었습니다. 한인 업주는 매장 내 ATM기를 노린 범죄로 보인다며 파손된 유리 잔해들로 진입이 불가능했다고 전했습니다. 매장은 현재 수리를 마친 뒤 정상 영업 중입니다. 1989년 설립된 이 업체는 36년간 운영 중에 있으며 조지아주 릴번, 로렌스빌, 스톤 마운틴 등 9개 매장을 두고 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를 추적하기 위해 익명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국립공원 방문 시 비거주자 및 해외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입장료 인상 정책이 지난 1일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습니다. 당국은 방문객이 국립공원 입구에서 입장권을 제시하거나 구매할 경우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고 시민권 또는 영주권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책에 따라 국립공원을 방문할 경우 이름과 유효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인정되는 신분증은 미국 여권, 주 정부 발급 운전면허증, 영주권 카드 등입니다. 비거주자 및 해외 방문객에겐 국립공원 입장 시 1인당 $100의 추가 요금이 적용되며 연간 패스 가격도 기존 $80에서 $250로 3배 이상 인상됐습니다. 미국 최대 이동통신기업 버라이즌이 어제 미국 전역에서 서비스 중단 사태를 일으켰습니다. 버라이즌은 서비스 중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면서 이번 사태로 가입자들에게 큰 불편을 드린 것을 잘 알고 있으며 최우선 과제는 최대한 빨리 고객님들이 다시 인터넷에 접속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신 장애 추적 사이트인 다운 디텍터는 지난 24시간 동안 버라이즌 서비스 관련 문제 보고가 100만 건 이상 접수됐다고 집계했습니다. 다만 모든 버라이즌 고객이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라 서비스 장애 보고는 전국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했으며 뉴욕, 시애틀, 로스앤젤레스, 마이애미 등 대도시 지역에 집중됐습니다.
뉴저지주에서 투표 자격이 있는 시민권자들은 차량 운전 면허증 신규 발급 또는 갱신하면 자동으로 유권자 등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유권자 자동 등록 시스템 구축 법안에 서명해 법제화했습니다. 현재는 주 차량국에서 운전면허증을 발급 또는 갱신하는 시민권자에게 유권자 등록 희망 여부를 묻는 방식이지만 개정법의 발효 이후부터는 자동으로 유권자로 등록하는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추후 개별 통지를 통해 등록 정당을 선택할 수 있으며 유권자 등록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새 법은 주지사 서명일로부터 2년 뒤부터 발효될 예정이지만 주 정부 판단에 따라 조기 시행될 수 있습니다. 롱아일랜드 지역 매체 헌팅턴 나우에 따르면 뉴욕주 서포크 카운티 경찰국은 지난 12일 롱아일랜드 북부 헌팅턴 지역의 한 마사지 업소를 단속해 52세 한인 여성 마사지사 장송화 씨를 성매매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서포크 카운티 경찰국은 주민들의 민원을 접수한 뒤 마사지 업소 더 스팟에 대한 단속에 나섰고 경찰은 무자격으로 근무하며 성매매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장 씨를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장 씨를 무자격 근무, 성매매, 병범 등 총 4건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소된 장 씨는 조만간 법원에서 인정신문을 받을 예정입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 35도, 섭씨 2도, 밤 최저 기온 32도, 섭씨 0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다시 흐린 가운데 눈 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일요일은 구름이 많은 흐린 날씨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